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는 제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제 단기 반등 기대라고 지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계속 경계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다 보니까 다소 좀 지수도 좀 움직임이 지지부진했었고 종목들도 좀 이제 좀 시원한 반등세가 좀 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을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동안 좀 많이 부진했던 것들이 또 이제 FOMC를 앞두고 뭐 2차 전지 혹은 뭐 이런 게임주 같이 다소 성장 섹터에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더뎠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그런 종목들이 좀 앞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게임주 관련돼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힌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은 잠시 후에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오늘 제가 목표가 터치가 두 종목이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타바이오를 볼 텐데 이 종목은 제가 어제 편입을 했어요. 어제 편입하고 좀 바로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현재 4만 원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면서 앞타바이오는 원래 이제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업체는 리스트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이제 초청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좀 생각보다 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목표가 달성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순환하는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학회 관련된 종목들 더군다나 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강한 시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순환매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좀 눌림목 이후에는 다시금 좀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들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0일부터 13일 동안 13일 이 구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한 달 좀 안 되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기간적인 여유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순환이 돌면서 상승 나올 때는 2차까지도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역시 앞타바이오는 눌림목 나올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넷게임즈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어제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바로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게임주들은 단기 반등 정도를 좀 기대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NFT 뭐 이런 모멘텀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게임 자체에 대한 좀 재미나 뭐 흥행 요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적합했던 종목이 넷게임즈였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출시했던 이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게임 자체가 생각보다는 이제 출시 이후로 좀 흥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순위도 많이 올라온 상태였었고 또 최근 일본 진출까지 좀 알려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성장 가동을 좀 붙이고 있는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주들이 한동안 좀 부진했지만 또 이렇게 FOMC가 끝나는 시점과 함께 좀 단기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넷게임주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 목표가의 달성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던 단기 목표는 좀 다 도달을 했다. 이렇게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게임주의 추세적 상승은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지만은 이런 개별적인 좀 모멘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세를 더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게임즈도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SPG를 좀 볼 텐데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방금 이제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RS 오토메이션을 이제 편입을 해주셨는데 그 비슷하게 국내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SPG가 국내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편입하고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제가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놓은 상태인데 뭐 아직 목표가는 조금 부족한 상태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세가 한 9% 이상, 한 10% 넘어가는 시세가 크게 나왔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 로봇 감속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속기가 또 필수적으로 붙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도 판매를 좀 늘려가면서 특히나 이 업체는 또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아가지고 해외 업체들한테 꾸준하게 또 수출을 좀 하면서 실적 쌓아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올라오는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세 연출하는 종목들이 사실상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이 SPG는 제가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편입을 했었고요. 실적도 바탕이 좀 되어 있고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들까지 같이 받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흐름들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SPG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리뷰는 일단 요 세 종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한번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좀 볼 텐데 오늘 게임주 또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가는 29,950원입니다. 29,950원에 네오위즈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오위즈. 사실상 최근에는 네오위즈 홀딩스가 주가 흐름이 훨씬 좋긴 했었는데 이 네오위즈도 자체적으로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신작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 역시나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리싱, 뭐 게임을 이제 출판하는 이런 그 출시시키는 퍼블리싱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체가 또 잘 알고 여러분들이 네오위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피망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게임 포털인데 그 게임 포털을 운영하는 피망이라는 포털을 운영하는 업체가 이 네오위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게임주들이 또 FOMC를 앞두고 더군다나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승이 크지 못했던 그런 구간인데, 이제는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진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미 뭐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아서 지금 눌림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편입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좀 모멘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 이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네오위즈라고 하는 회사고요. 아까 사업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 업체고요. 이제 피망이라는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업체의 이제 모멘텀은 당연히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가 하는 이 게임들 중에서 뭐 골프 게임도 있고 이런 RPG 게임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2E가 적용된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제 지위를 획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오위즈 홀딩스에서 일단은 내년 1분기 내로 이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좀 가상자산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시킬 건데,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게임들이 이 네오위즈의 게임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2E가 적용된 게임이어서 사실상 국내 출시는 뭐 좀 불확실합니다. 국내 출시는 불확실하지만 이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런 여기 이 게임 브라운 더스트라고 하는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해외에서도 누적 이용자가 500만 명 넘어선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P2E에 좀 진출을 한다고 하면 내년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흥행에 대한 모멘텀들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앞으로 향후 게임주들의 큰 트렌드는 P2E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적용된다는 거는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이제 에드엑스라고 하는 회사에 이 업체가 또 지분 투자를 좀 했는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랑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에드엑스에 지분 투자를 좀 하게 됨으로써 이게 모바일 게임 상에서 광고에 좀 효율적인 광고를 도와주는 그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을 통한 광고 수익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대표도 바뀌었고요.
또 이제 임원들이 좀 일정 부분 교체가 됐는데 거의 상당 부분 네오 위주 출신의 임원들입니다. 네오 위주 출신의 사람들이 임원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이 에드엑스 지분 투자도 있었지만은 추가적인 좀 시너지 효과들을 좀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카카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통한 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의 흥행을 더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내면서 더욱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업체가 이제 아까 퍼블리싱을 또 하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1월 달에 또 이제 퍼블리싱을 준비 중인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원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좀 귀여운 게임을 지금 퍼블리싱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제 붙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체가 이제 다른 이제 업체 이제 출시하는 게임을 제작한 업체는 다른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인디 게임 부분에서 한번 좀 수상을 한 적도 있는 이제 어느 정도 흥행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업체다 보니까 역시 원시 전쟁에 대한 이런 게임 기대감도 향후에 좀 붙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이한데, 네. 사실 오늘 새벽에 로블록스가 급락했어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한 11% 정도 빠졌는데, 네. 그런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그리고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오늘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사실 항상 같이 붙어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양극단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미국장에 대해서 간단히 뭐 로블록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예전에는 로블록스 가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동반해서 같이 상승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흐름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로블록스는 빠졌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관련해서 움직일 때 엔비디아랑 로블록스가 같이 움직이는 좀 경향을 보였었죠. 그래서 어제는 조금 반대의 흐름이었었는데 로블록스가 빠진 이유는 사실 좀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용자가 좀 줄었다라는 내용과 어제 좀 유튜브 를 하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또 이제 로블록스에 대한 좀 비판을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타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블록스 좀 개별적인 이슈로 조금 빠진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서 좀 작용을 하고 이런 주요 게임 업체들은 또 생각보다 큰 반등세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들의 추가적인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32,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